2021년 쿠데타가 일어난 명일동이세요? 아프리카 국가들을 출발해서 여기가 길동 사거리인가? 길동 사거리. 그래서 아프리카가 난리가 된 거예요. 수단 2021년, 차드 2021년, 말리 2021년, 기니아 2021년, 부르키나파소 2022년, 그 다음에 니제리 2023년 만들고 있었는데 가본까지 터지면서 지금 아직 2023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라인이 전부 쿠데타. 여기가 일명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있어요. 쿠데타 벨트, 쿠데타 벨트. 자, 그런데 뭔가 묘하죠? 여기만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를 뜻하는 걸까? 지역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기를 뭐라 그럽니까? 아프리카 사헬 지역이라고. 어디선가 들어봤죠? 어떻게 보면 약간 서쪽에 있는 이쪽이죠.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징이 과거 뭐였다? 프랑스 식민지 라인과 비슷하죠. 옛날에 프랑스가 뭐 아프리카를 뭐 이런 식으로 종단한다, 횡단한다 그러다가 영국은 이렇게 한 다음에 영국하고 라인하고 부딪혀갖고 거기서 싸우다가 프랑스 졌잖아요. 져갖고 멈춘 이 유명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식민지로 가로지르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멈췄죠. 근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과 지금 쿠데타 라인이 굉장히 겹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와 프랑스 식민지는 절묘하게 겹치고요. 1990년도 이후에 일어난 27건의 아프리카 쿠데타 중에서 78%, 거의 80%가 과거 프랑스 식민지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프랑스 군대 외교 대표단 등이 말 그대로 사회지역, 과거 자기들의 식민지역에서 쫓겨나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계속 직진입니다. 라는 것이 아프리카 입장에서 볼 텐데 저는 놀라웠는데 여러분들 안 놀라울 수도 있어요. 서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중에 서부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물론 식민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쿠데타가 발생한 니제리아는 프랑스 군대가 1,500명이 주둔하고 있고요. 가봉 역시 쿠데타가 일어났죠. 400명의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쿠데타를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BBC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정치인들과 프랑스는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왔다. 정치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걔네한테 뭔가 훅잡잡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억압적인 전력을 사용하고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뭔가 쪽쪽쪽 빨대를 잘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한테 이 프랑스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지만 프랑스는 이들을 밀어줬다는 거죠. 밀어주면서 정치적으로 군사기획도 해주고 국방연합도 해주고 적절히 밀어주면서 무려 40년 넘게 자기 집권하는 것도 사실상 뒤를 좀 봐주고 예를 들면 유명한 작전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 사해 지역의 반군들이 있잖아요. 프랑스는 이슬람 반군들이 있으면 가서 싸워주고 이게 바르칸 작전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웃기잖아. 남의 나라 반군이고 남의 나라 뭐 이슬람 뭐 어쩌고해도 프랑스가 거기서 남의 나라 땅에서 군사 작전 그것도 3,000명이 넘는 프랑스 군대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반군하고 싸우고 자기 땅이냐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고 친프랑스인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대단히 높죠. 40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년, 40년을 했는데 친프랑스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약 600m 앞선의 IC에서 대전, 평촌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아직까지 하고 진입하세요. 그러니까 이 반감이 엄청나죠. 프랑스와 아프리카 정치인들은 또 결탁이 부정부패한 엘리트 조직을 만들었는데 고착화되고 안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 결과 이 부패한 아프리카 정치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쿠데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약 300m 앞선의 IC에서 대전, 평촌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아실 필요 없어요. 거의 신조어예요, 신조어. 무슨 뜻이냐? 프랑스 정치 및 경제 최상부에 숨겨져 있는 과거 식민지와의 새로운 경제적 관계가 있다. 이거를 프랑스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대충 알겠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 식민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했던. 이 물러난 프랑스가 과거 식민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 같으면 되도 않는 소리죠. 이게 감정이입을 해봐요. 여기가 프랑스가 이 프랑스 국기 말고 이거 일본이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인과 뭐를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일본 군대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무슨 20년간 뒤를 봐주고 되도 않는 소리죠. 되도 않는 소리. 진짜 뭐 난리 나죠. 난리나. 무슨 뭐씨 일본 물건만 써도 뭐라 그러고 여행 간다고 뭐라 그러는 나라인데 뭐 정치인이 뒤로 뭐를 하고 뭐 엘리트들이 뭐 손을 잡고 20년을 해? 야, 이거 몰매를 맞을 일인데 아니 우리나라의 빙의하면 분명히 그러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는 이 물러난 프랑스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까?
경제적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해요. 경제적인 건 정치적인 건.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저 나라들의 통화가 뭔가? 화폐가 뭡니까? 서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무려 14개국에서 통하는 공통화폐가 있습니다. 그게 CFA 프랑이라고 그래요. 프랑스가 쓰는 프랑인데 서부 중앙아프리카 14개국,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들이 14개국 중에서 12개국, 거기에 2개국이 더 들어온 건데 14개국 아프리카 1억 5천만 명이 CFA 프랑이라는 서아프리카의 공식 통화를 사용해요. 그 지역을 보면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여기죠. 색깔이 다른 거는 중앙은행이 서로 달라서 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실제적으로 안녕하세요. CFA 제가 프랑이라는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공동체인 거죠. 다음 항상 안내까지 얘기하지만 계속 제가 직진입니다. 프랑의 발행 주체가 저기 보이는 서아프리카 나쁘면 안 중앙은행, 중앙아프리카 중앙은행입니다. 비싸게. 그럼 아프리카가 만든 통화 아니냐? 다만 이 아프리카 중앙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가 CFA 프랑을 발행하는 게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지만 가로하고 뒤에 메이드 바이 프랑스가 또 얼마 전까지 이거 이제 없어졌는데 얼마 전까지 마크롱 시대 한 2019년 이전까지 아프리카 중앙은행의 준비금의 60% 상일 아이시죠? 보관을 했어요. 상일 아이시. 왜냐하면은 이 통화 자체의 보유금을 운용하고 이거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게 프랑스. 이게 프랑스니까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우리나라처럼 한은에 있는 준비금을 뭐 일본은행이 보관을 해야 되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치면 물론 대신에 프랑스의 재무부가 너희들 아프리카 경제 어렵지 않나 달러로 만들었다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 뭐 인플레이션 착살나고 그런데 우리가 막아줄게. 프랑스 재무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대신에 지급 준비금을 우리한테 맡기고 환율을 우리가 결정해요. 요거 한번 4년인가? 반으로 평가절하다가 막 나라도 날라가고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지금은 유로화가 됐죠. 약 1km 하면 분기점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대전 유로화 광주 고정화되어 경남 있어요.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랑스 재무 얼마 전까지도 지급을 보장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 안정성이 있고 다 좋은데 자국의 통화를 다른 나라 그것도 예전에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약 나라가 500m 하남 제국주의 식민 지배했던 분기점에서 나라가 중부고속도로 우리의 통화를 대전 광주 경남 방면 왼쪽으로 아니 주행하세요. 통화 뭐 주권이라고 약 1km 앞 시속 저 나라 110km 경제에 단속구간입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잠시 후 상식적으로 왼쪽으로 생각을 주행하세요. 그래도 되냐? 하남 분기점. 우리나라의 용 N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안정성을 보장하고 하남 세계적인 분기점. 프랑이 세계적인 약 화폐니까 500m 앞 시속 엔화가 세계적인 110km 화폐니까 거기에 단속 연동을 하고 구간입니다. 60%를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아주 그냥 몰배를 넘어서 거의 돌팔매질을 당할 소리긴 한데 이거를 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왜 이게 가능했냐? 가능한 이유가 약 있습니다. 500m 앞에서 하남길 휴게소입니다.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경로상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가 독일에 연전 연패하죠. 나라가 짭짭 당할 뻔해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독립을 약속하고 아프리카 용병들도 전쟁에 다수 참가합니다. 끝나면은 독립해줄게. 그래서 결국 끝났죠. 결국 이기고 2차에 끝났는데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하남 드림. 뭔가 아쉽네. 하남 드림 휴게소요. 야 이게 그냥 보내자니 뭐 좀 없나. 이게 영향력을 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프랑스가 대통령을 하시고 어떻게 이민을 프랑스에 보내시고 뭐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죠. 1945년 12월 26일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당시 재무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프랑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 딸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겹게 보내는 이 딸들을 위해서 우리 프랑스가 안정적인 통화를 공급하는 관대함과 헌신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하남 아이시죠? CFA 프랑을 위해 하남 아이시.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 화폐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긴 했는데 하여튼 너희들의 혼란한 정치상과 혼란한 경제상과 짐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 관대함 끝에 CFA 프랑이라는 내용을 결정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 화폐의 1km 앞 동서울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4, 물론 맺을 수도 8, 있지. 9차로입니다. 하는 나라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다는 건데 문제는 찬성 안 하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안 하면 공대요. 하면 공대였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 하면 공대였습니다. 동서울 톨게이트죠. 동서울 그 톨게이트. 중에 딱 한 나라가 이 드골의 CFA 프랑 사용을 제안을 거부했는데 유일한 국가가 기니라는 잠시 후 동서울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4, 8, 9차로입니다.
약 1k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그랬는데도 저 기니가 끝까지 독점으로 야호. 굉장히 의지가 강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프랑스가 펼치는데 1959년 프랑스가 기니에 대한 보복을 결정합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오퍼레이션 퍼슬이라는 작전명 퍼슬 페르슬이라고 읽거든요. 약 500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기니의 다시 만나는 국적 통화를 도로입니다. 둔 위조 지폐를 대량 살포해서 기니의 경제를 날린 다음에 혼란이 오죠. 기니 정부 반대파들을 무장시켜서 발날리면서 정권을 잠시 교체시키겠다. 후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미친 도로입니다. 작전이에요, 미친 작전. 아무리 자기 시민이었다 그래도 그 나라의 위조 지폐를 국가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살포해서 경제 날리고 정권 교체한 다음에 CFA 프랑을 사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물론 이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프랑스가 착해서냐? 그거는 걸렸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공기를 나르던 비행기가 세네갈에서 잡혔어요. 국제적인 이걸 받게 되는 거죠. 뭐야? 프랑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하나 위조 통화를 위조 지폐를 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적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저 CFA 프랑에 물론 자기 발로 들어온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프랑을 쓰는 게 국민적 자존심 그리고 그 국가에 막 이런 걸 막 빼가고 경제적으로 영향력 미치고 정치에 이런 거 약 있는데 화폐 1km 자체는 프랑가 쓰는 게 막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죠. 서있죠. 본지안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문제는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프랑스가 뭔가 눈의 압력을 사용을 했죠. 예를 들면 특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중단을 선언한다고 이거는 약 500m 앞 프랑스를 부산역 대기점에서 후보의 전 대통령이나 서있죠. 전 대통령이 본지안 선을 방면 나갔는데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필이면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CFA 프랑 안 쓴다고 얘기하는 같은 분들 몰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일이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언제까지 때문하겠지. 우리나라가 에다 쓰면 일본의 영향력이 세겠죠. 우리나라가 달러 쓰면 미국의 영향력이 세겠고 비슷하게 아프리카에 강력한 영향력을 해서 아주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펼쳐지는데 자 그런데 요즘에 현대로 돌아보니까 당연히 CFA 프랑과 프랑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언론들에서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이 여러 개 있겠죠. 아 이거 정말 친프랑스 있고 친 러시아 있고 하시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데 이쪽에 신문에서 가끔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아요. CFA 프랑이 불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해하죠. 식민 제국주의의 화폐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CFA 프랑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식민지 시대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이게 대단히 타당하게 경제 구조를 프랑스의 공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잠시 후 그 이야기 야생 흐름을 출몰 중입니다. 이변시키는 구조적인 적재 형태를 만들어서 서구 언론들이 한 말인데 CFA 계약이 역사가 본 적 없는 거대한 폰지 사기와 같은 구조로 만든 게 아니냐. 한마디로 아프리카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거대한 말대를 이렇게 꼽아서 저 위에 이제 프랑스가 조그만 게 아니냐. 서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역사상 본 적 없는 거대한 빨대를 꼽은 게 아니냐라는 평이 대학이 많이 나오죠. 게다가 빨대를 안 꼽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식민 시대를 강하게 상징한단 말이에요. 국가적 자존심이 있지 아프리카 분들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게다가 1945년 CFA 뜻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 아프리카 1km 앞 본선 중 쉼터가 있습니다. 서구 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화폐라는 어떤 그런 통화를 우리 보고 쓰라는 거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어가 그래서 2019년에 약 200m 앞 본선 중 쉼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CFA 프랑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을 착취합니다. CFA 프랑은 식민지 통화이냐? 심지어 2001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시 프랑스 대통령이 그냥 술을 제쳤나 번천 졸음쉼터. 번천 졸음쉼터. 약 1km 앞 광주 IC에서 우측 방향 전진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자재를 약탈했고 그 덕분에 불행하게도 아프리카는 빛나는 상태가 아니다. 했다는 신경 실합니다. 한 번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쿠데타만 일어나면 약 500m 앞 광주 IC에서 광주 경항 천진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프랑스의 대부분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그 힘을
광주 이제 톨게이트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와, 교묘하게 여기 미끄럽구나. 이용하는 국가가 잠시 후 경기 광주 톨게이트입니다. 뗄 수 있는 광주 그런 톨게이트. 환경은 차로입니다. 광주 톨게이트예요. 21m 앞 좌회전입니다. 러시아거든요. 약 200m 앞 어린이 상황을 보호구역입니다. 보아하니 시속 사람만 몇 30km로 번 사이 분명 공정하세요. 생겼어. 야 이게 바삭 건조하다. 여기 우리가 잠시 후 톡 하나 좌회전입니다. 쳐주면은 막 이렇게 네, 들풀이 광주 날것 톨게이트. 같아. 광주 톨게이트. 게다가 반 프랑스적. 약 400m 앞 광주 RC 입구 삼거리에서 광주 미국에 와서 이런 SRC 프랑스 재활병원 치니까 말도 안 되는 재활병원 광주 시청 방면 서방이 좌회전입니다. 말하는 그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아프리카 땅 크기가 없잖아. 자원 대국에 석유도 많이 나르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들어가서 지금 활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번 주제에 나왔던 우리 프리고진 아저씨가 다음 아프리카에는 안내까지 우리가 계속 뭔가 할 일이 있다. 직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럼 아프리카에 있지? 괜히 모스크바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계시는 현상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는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2020년이 됐는데 서구식 민주주의에서는 더욱더 벌어지고 오히려 국제 국가화가 더욱더 많이 되고 아직도 쿠데타가 아까 보여드렸죠. 매년 몇 개씩 펼쳐지고 푸틴과 러시아의 위세가 점점 세지고 있으니까 어허. 심각한 도전에 멋지다. 아프리카 이렇게 한 번씩 목을 풀어줘야 돼요. 그딴 게 민주주의라고 야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40년간, 50년간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미국은 여기 이제 광주시청이 앞에 있어요. 이제 함께 할 것이다라고. 광주시청이. 물론 프랑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야죠. 지금 계속 욕을 먹잖아. 지금 뭐 아프리카에 뭐 빨리 뻗다는 거. 사실은 프랑스 경제에서 아프리카 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 한 자리 퍼센트, 1% 미만. 광주시청 지나갑니다. 광주시청. 안전운전을 시작합니다. GPS 돌았구나야. 자,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오는 이런 구역 규모를 따졌을 때. 근데 욕이란 욕은 다 먹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2019년 서아프리카 15개국이 공통 통화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프랑 안 쓰겠다. 이제 프랑 안 쓰겠다. CFA 프랑 말고 2027년부터 서아프리카 양양 졸음쉼터입니다. 야, 이쪽이 서울 방향이고요. 이쪽이 바로 이제 양양, 바로 양양 방향이죠. 날씨 너무 좋다. 이런 풍경. 아까 이제 양양 터널을 통과했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이런 풍경입니다. 프로메가 RTG 오메가3 최대 흡수율이 높은 RTG 아이고, 어떡한 거야. 대맹생이 뱅비 돌아오켜.
명의 자영업자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미 약 장사와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특히나 상위 1%로 불리우는 분들은 월 소득이 자그마치 2천만 원, 3천만 원, 신호 위반 5천만 원까지 과속 구간입니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를 끼지 않고 자본력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순수 본인의 노력으로 자수성가를 한 자영업자분들은 이상하게 좀 닮은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마케팅이었습니다. 마케팅. 실제로 저는 그분들이 행하는 마케팅을 보고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유는 하위 80% 자영업자분들이 끝까지 하고 있었던 마케팅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다음 모두가 다 하고 안내까지 계속 있지만 직진입니다.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손님이 미어 터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상위 1% 자영업자 그리고 실제로 하위 80%에서 상위 10%의 반열에 오르게 할 수 있었던 여러 자영업자분들의 마케팅 비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아마 따라만 해도 바로 매출이 오르고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저 역시도 아직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많은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에서조차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현장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을 때 공지를 치켜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위 1%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비기는 타겟 600m 광고를 앞 신호 위반 극대화 및 시속 한다입니다.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영업의 어떤 종류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가 대부분 만나게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 미용실, 네일샵, 헬스장, 편의점, 소품샵, 선물 가게 등등등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아무래도 마케팅에 한계가 회전 분기점, 회전 분기점.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하는 상위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마케팅을 손놓고 있는 하위 자영업자들과의 갭은 계속해서 이제 벌어져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매장에서 1km 반경에 있는 사람들로만 3,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매장과 경쟁해서 우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팔로워가 있으신 사람들이 약 600m 이길 수밖에 앞에서 없어요. 고가도로로 손님과 진입하세요. 소통하는 좌측 매장을 두 번째 차로로 소통하지 않는 진입하세요. 매장이 이길 수 있는 이게 약간 연애랑 비슷한데요. 처음 보는 남자, 여자에게 이제 사귀자고 한두 번 보고 충분한 데이트를 통해서 큰 호감을 가지는 사람에게 사귀자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네, 당연히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잠시 후 고백을 하는 고가도로로 게 진입하세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화도 이제 여러 번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친근감이 형성된 뒤에 고백을 하는 거니까요. 썸이라는 서로 간의 탐색 기간이 약 있는 이유도 600m 앞 바로 이 부산 때문에 IC에서 많이들 수원, 생각하는 게 목포 1동 고프로님 전방 방면 저도 오른쪽 인스타그램 합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팔로워가 차로로 1,000명이나 진입하세요. 돼요 라고 하는데 정작 유효 팔로워는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부산 사람들이 팔로잉을 하고 있는 거죠. 약 300m 온라인 앞 제품을 부산 판다면 IC에서 크게 문제가 안 수원, 되겠지만 목포 1동 우리는 전방 방면 오프라인 오른쪽 매장을 운영하고 방향입니다. 있잖아요. 분홍색 차로로 오프라인 진입하세요. 매장의 타겟 광고는 잠시 후 우선 오른쪽 지역 타겟이 방향입니다. 되어야 돼요. 지역 타겟. 단순히 여기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고산 하는 게 아니라 IC 죠. 진짜 우리 매장에 고산 IC. 볼 수 있는 매장을 고산 바로 IC. 다음 안내까지 그럼 계속 우리 직진입니다. 매장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미 지역 계정으로 팔로워가 많은 계정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역 핫플 계정, 식당이나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명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계정 아시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공공기관 계정, 시청이나 구청, 지역 단체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자영업자 계정, 지역 태그를 쓰는 계정 등등등 이곳에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타겟이 몰려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최근에 했던 방식 중에 이제 가장 잘 통하는 지역 타겟의 팔로워를 잘 모을 수 있는 우리 매장에 실제로 올 수 있는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지역 핫플 계정, 즉 지역 식당 정보나 장소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 거주민 팔로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정과 콜라보 또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팔로잉 이벤트를 하는 게 조금 성과가 좋았어요. 상품을 주고 친구 소환을 하게 하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팔로우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벤트로 유입되는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은 90%가 우리 매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확실한 타겟을 이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뒤에 2개가 더 남았잖아요. 제가 라이브로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소 한 60분 이상 풀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라이브 보실 수 있는 신청 받고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라이브는 이제 개별적인 질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그때 라이브 들어오셔서 워낙 자영업이 스펙트럼이 좀 넓다 보니까 아마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역 타겟을 기준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유효 타겟을 확실히 보시는 게 상위 1%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첫 번째 비법이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 그리고 체험단,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만 타겟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다음 제가 라이브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 1%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메인은 노출에 극도로 예민하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이 오고 가는 과정은 8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인지, 그 다음에 약한 의심, 강한 의심, 탐색을 하고 방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입소문을 내게 되고 재방문 이렇게 8단계. 일단 아쉬운 건 이 인지 단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매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부터 막히는 거죠. 즉 오프라인에서 매장이 잘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매력적이지 않거나 매력적으로 주인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응원 이것저것 교차를